안녕하세요. 화학원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즐겁게 수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렵더라도 즐겁게 수업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동영상 강의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러브 엔트로피 보고 오신 거죠? 자, 러브 엔트로피에 나오는 화학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하지만 그래도 학생 공문이가 잊지 말고. 해야죠. 대학 가기로 약속했어요. 누구랑? 쌤, 여기 기름져 있어요. 진짜 그러네. 컵 바꿔야겠다. 여기요, 저희 컵 좀 바꿔주세요. 쌤, 저 이거 진짜 확실히 알아요. 뭘? 이게요,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섞이지 못해서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설이 고3 이과. 이과. 쌤 제자. 선생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자, 우리 예쁜 설이가 기름이 물에 뜨는 이유를 설명했네요. 기름이 물에 뜨는 이유. 자, 주변에 아무한테나 왜 기름이 물에 뜨냐고 물어보면 설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밀도 차이를 이야기하죠.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그럼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기름이 물 위에 뜬다라는 게 정답일까요?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뜬다라는 이유만 있다면 물과 기름을 흔들면 섞여야 됩니다. 근데 한번 흔들어 보세요. 섞이지 않고 다시 층이 지게 되죠. 이 말은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물하고 기름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그 물질의 극성, 무극성 여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럼 극성은 뭐고 무극성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제 전기음성도와 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을 하는 화합물이 전자를 공유할 때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의해 공유 전자쌍의 위치가 결정되며 이로 인해 분자의 극성이 결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을 하는 화합물에서 전자를 공유할 때 아무래도 같은 원소가 아니라면 한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되겠죠? 그럼 자기 자신이 중성이었는데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었는데 전자 한 개가 자기 쪽으로 더 많이 오게 되면 전자를 빼앗긴 쪽보다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극성이 강해지겠죠? 그럼 전자를 뺏긴 쪽은 완전히 뺏겨서 이온이 된 건 아니지만 플러스 극성이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의 치우침에 의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성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HCl의 예를 보면, 자, H와 Cl이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의 전기음성도가 더 큰가요? 그렇죠. Cl의 전기음성도가 H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쌍들은 Cl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죠. 그러면 Cl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고 수소는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공유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전자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극성을 나타내지 않는 공유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로 H2O2 같은 것이죠. H2나 O2나 전부 다 H끼리, O끼리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땡기는 힘이 같겠죠. 그래서 전자의 치우침이 없는 것이죠. 자, 극성 공유결합은 그렇죠. 서로 다른 원자끼리 공유결합을 하여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극성을 나타내는 공유결합을 의미합니다. 예로 HCl, H2O 같은 공유결합을 이야기하죠. HCl은 전자가 Cl 쪽으로, H2O는 O와 H 사이에 전자가 그렇죠.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겠죠. 자,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죠.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은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쌍극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의미하죠. 쌍극자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적 힘의 세기로 벡터 값을 갖습니다.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세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센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하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약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그렇죠. 쌍극자 모멘트 값은 0이겠죠. 그리고
스칼라양, 값만 있는 스칼라양이 아니라 벡터량, 즉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에 따라 분자의 극성이 정해집니다.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면 분자의 극성이 큰 거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작으면 분자의 극성이 작다는 것이죠. 자, 분자의 모양이 대칭이면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되어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자가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해성. 용해성이 뭐죠? 그렇죠. 용매에 얼마나 잘 녹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해성은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용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무극성 용질은 극성 용매에 용해내지. 자, 이 말은 무극성 용질은 극성 용매에 용해되지 않으며 극성 용질도 무극성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끼리 섞이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끼리 섞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성 물질인 물에 무극성 물질인 기름을 섞으면 섞이지 않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유가 무엇이냐? 그림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극성 용질을 물에다 넣으면, 자, 물들은, 자, 극성 용질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고 있죠. 이온 결합처럼 이온끼리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자의 치우침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물도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인 수소가, 그리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산소가 와서 붙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무극성 용질을 물에다 넣었을 때입니다. 그럼 무극성 용질끼리 인력이 작용하겠죠. 1번이라고 쓸게요. 자,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1번 인력하고 극성 용매인 물과 무극성 용질 사이에 인력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럼 1번이 더 셀까요? 2번이 더 셀까요? 당연히 2번이 더 셉니다. 극성이 하나라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1번이 더 약하고 2번이 세니까 1번이 끊어지면서 무극성 용질이 물에 붙게 되겠죠. 그럼 녹는 거잖아요. 섞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간과하는 게 하나 있죠. 물 분자가 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도 또 다른 인력 3번이 작용하겠죠? 그럼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셀까요? 그렇죠. 3번 인력이 가장 강한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2번 인력이 무극성 용질을 물이 데려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3번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3번 인력 쪽으로 물 분자가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쌍극자 모멘트와 분자의 극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분자의 모양입니다. 자, 분자의 모양은 그렇죠.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이원자 분자는 같은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2O2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원자 H끼리 O끼리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없죠. 그렇죠?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무극성 분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원자 분자인데 서로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는 HCl 같은 거 보면, 자, H와 Cl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면 Cl의 전기음성도가 H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H와 Cl이 공유하고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이 Cl 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럼 Cl은 마이너스 극성이 더 강해지게 되고 H는 플러스 극성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처럼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은 아니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부분적으로 띠고 있는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극성 분자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음 3원자 분자의 경우입니다. 자, 3원자 분자의 경우는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경우, 자, BeF2와 CO2 같은 경우죠. 자,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니까 앞에서 우리 배웠듯이 결합각이 180도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전자 땡기는 힘이 F와 B를 F와 B, B와 F를 비교하면 F가 더 세죠. F가 더 세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은 있습니다. 전자의 치우침은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 값은 벡터 값이죠. 자, 벡터 값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 F와 오른쪽 F, 왼쪽 O와 오른쪽 O를 기준으로 볼 때 대칭을 형성하죠. 같은 힘으로 당기니까. 그러니까 벡터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므로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다음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는 그렇죠? H2O 같은 경우. 자, 이거 당기는 힘만 보면 H와 H5, H와 O, O와 H 간에 당기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치우침이 있습니다. 전자의 치우침이 O 쪽으로 가겠죠? 자, O 쪽으로 가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그리고 모양을 보면 비공유전자쌍이 산소에 두 쌍이 존재하죠?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력이 0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극성 분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4원자 분자의 경우죠. 자, 4원자 분자의 경우는 이것도 중심 원소의 비공유전자쌍 유무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로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경우 NH3죠. 자, NH3는 N과 H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공유전자쌍의 치우침이 있습니다. 즉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뜻이죠. 자,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H가 밑에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합력이 0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면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닌 극성 분자이다 라고 표현하죠. 자, 다음 4원자 분자 중에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경우 뭐 있었죠? 그렇죠? BH3 같은 거. 자, BH3는 비공유전자쌍 없이 공유전자쌍 3쌍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각 120도의 정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죠. 자, 이 경우는 자, 전자의 치우침은 있습니다. 붕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붕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겠죠. 즉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력이 0이 되겠죠. 자, 합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입니다. 즉 BH3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마지막 5원자 분자가 있죠. 자,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자, 5원자 분자는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경우 CH4 앞에서 배웠죠? 자, CH4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전자의 치우침은 있습니다. 왜? 탄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 값이 크기 때문에 탄소 쪽으로 전자 쌍들이 치우쳐 있겠죠. 하지만 CH4 같은 경우는 사방에 다 H가 존재하죠. 사방에 똑같이 H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유 전자 쌍들끼리 109.5도의 같은 값을 가집니다. 결합각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결합각을 갖기 때문에 탄소, 중심 원소에서 봤을 때 합력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되는 것이죠. 즉 전자가 치우치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합력이 0,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분자의 모양을 판단하는 것이나 극성, 무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고 분자의 모양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유결합 화합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